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7시 13분,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FOMC 미국 시간으로 27일 수요일이죠. 오후 2시에 나오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8일 새벽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금리 인상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뭐 실적 발표하는 것들, 애플은 이제 28일 날 발표를 하고, 어, 그 실적들을 기다리면서 시장이 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혼조세 마감을 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0.28% 상승 마감, 나스닥 0.43% 하락 마감, S&P 500 0.13% 상승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좀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뭐 박스권 장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강하게 스트롱 셀을 하거나 스트롱 바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관망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는 또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96.7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입니다. 오늘 좀 소폭 꽤나 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오른 거죠. 0.93%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공포지수입니다. 오늘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이 빅스 지수, S&P 500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게 소폭 반등을 하면서 1.43% 상승하면서 23.36에 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계속 트래킹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 시가 테크놀로지입니다. 미국 시가 테크놀로지고 WHO에서 긴급 비상사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죠. 선언하고 좀 큰 매물을 뱉어냈던 거를 그래도 오늘 한 30%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뚫고 있는 오늘 신고가를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관련주들 흐름들 국내 증시 상장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같이 트래킹하던 국내 상장 종목도 어제 한 15% 이상 상승했던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도 한번 같이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도 살펴본 뒤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징적인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미국 월마트가 이제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이제 미리 예상치를 좀 공개를 했는데 좀 많이 안 좋게 나와서 한 10%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지수가 조금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하락폭이 발생이 되면은 그 미국 야간 선물도 조금은 좋은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좀 그렇게 완만하게 그 좀 상승세보다는 좀 하락 조정이 나오는 박스권 내에서 하락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뭐 오늘 장중에 열리고 나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월마트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좀 꽤나 10%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에 조금은 찬물을 끼얹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는 수급 상태 확인하시고 미국 야간 선물 확인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그냥 그 약보합권에서 대부분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뭐 경기 방어 쪽은 좀 괜찮게 마감이 되었고 에너지 쪽이 또 오늘 2% 상승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한 뭐 엑스모빌은 3% 정도 오르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섹터 쪽은 좀 강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고점을 뚫고 있는 에너지 섹터들이 좀 고점을 뚫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에서 또 뭐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야 다시 고점을 뚫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혼조세,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좀 반등을 나와주었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반등하는 좀 투기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해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테슬라 좀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때 테슬라가 이때 삼중바닥 말씀드리면서 뭐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출하량, 인도량도 뭐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서 좀 삼중바닥 보여주고 나서 기술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 자체는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인도량 실적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나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그 실적 나오면서 또 결국에는 실적에 수렴하는 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실적 나오면서 또 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금리 인상 제가 생각할 때는 75bp인데 100bp 얘기 나오면은 아마 또 다시 이렇게 끌려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살펴보면서 넘어갈 수 있는 구간들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뉴스들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장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고요.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9만 명 넘게 확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최근에 좀 한 7만 명 정도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완전 뚫어버린 상황이고 97일 만에 동시간대 9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100일 만에 거의 한 3달 만에 이렇게 넘은 건데 이러면은 또 저희 진단키트를 오전장에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라던가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 그리고 뭐 재택근무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치료제들 이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고 음압병상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또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지수가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올 때는 또 이런 블랙 테마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흐름들이 더 강하게 나오니까 오전장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숭이 두창 관련 뉴스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동성애자에게만은 국한되지 않는다고 WHO가 보도를 했고요. 사실상 그 맨 처음에 최초 감염 자체는 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좀 건강하지 않은 성관계로 인해서 발병이 되었지만은 피부 접촉으로 인해서 좀 면역력이 낮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된다라고 하니까 좀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에게는 뭐 좋은 내용이지만은 전체적인 이 모든 그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원숭이 두창 관련주에는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원숭이 두창이 또 일본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지난달이었던가요? 최초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다가 그때 또 큰 폭으로 그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또 WHO에서 이런 내용들도 발생을 그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이게 다시 넘어올 수도 있는 가까운 나라니까 넘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가 테크놀로지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 22년간 자동차 특허 248건이라면서 애플카가 현실화되나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애플 실적 발표가 잠시만요. 애플 실적 발표가 28일로 알고 있는데 네, 28일입니다. 28일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29일 오전 6시, 미국 시간으로 28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29일 오전 6시에 이제 인텔하고 같이 실적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인텔하고 애플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주 대장들이니까 얘네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술주들 좀 상승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기준금리도 마찬가지만은 기준금리야 뭐 어쨌든 올리는 거는 당연한 부분인 거고 지금 75이냐 100이냐가 중요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이 상반기 어려웠던 시장 내에서도 실적이 좀 괜찮다 앞으로도 더 괜찮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가이던스를 또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라든가 이뭐그
애플카 내용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좋은 내용들이 전달이 되면서 또 한번 상승을 일으켜 기술주들 상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또 애플카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관련주 국내 상장되어 있는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임이 있던데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더라고요.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이런 뉴스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애플이 발표를 하면서 애플카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국내 상장 국내에서는 삼성카가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카 TFT를 꾸려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어쨌든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전기차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엔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흑해 항구에서 며칠 내 곡물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하고 좀 협상을 좀 완만하게 했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나 그 러시아가 5대4 항구를 미사일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이 좀 소폭 음봉으로 좀 빠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었는데 거래량 자체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건주들도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상황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재료 자체는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계속해서 트래킹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럽에서 가스 공급이 추가로 감축된다라고 합니다. 20%만 공급이 된다라고 하고 아마 가즈프롬이 그 가스 공급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감축한다고 보도되었고 그래서 아마 유럽 이 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오일이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가가 반등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오일 관련주들이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또 우리나라 그 상장주에 퍼질 수 있는 거니까 에너지 관련주도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수도 그 좀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LNG 800만 톤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도 그 아직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겨울에 쓸 가스가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LNG 부족이 심각해서 당장 이번 겨울을 버티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LNG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살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뉴스들이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그 원자재들이 굉장한 상승폭을 이끌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국내 증시에서도 충분히 그 여파가 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겨울에 또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기 때문에 가스 수요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셔도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 겨울을 대비해서 지금 7월 달이니까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한 중기 포지션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쭉쭉 모아간다는 그 마인드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로 이런 천연가스 같은 그것들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모두 살펴보고 이 내용은 맨 앞에서 봤어야 되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조세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미국에서 30세 억만장자가 빗썸을 인수하나라는 내용으로 비덴트가 어제 상한가 갔었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 21선을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돌파를 해주었을 때 제가 좀 그 방송에서 전달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요 종목 전달해드리면서 비교를 했던 게 슈마시스였잖아요. 슈마시스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요때 21선 돌파할 때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할 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며칠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더니 이 안에서 이 박스권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21선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좋은 내용들이
발생을 하면서 어제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억만장자들도 이 위험 자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가격 자체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위험 자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지금 현재로서 가격이 많이 빠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위험 자산,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로서는 비트코인, 비덴트도 있지만은 뭐 우리기술투자라든가 위지트, 그리고 T사이언티픽,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식으로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거래소에 투자를 한 업체들로 그 창투사 쪽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우리기술 투자도 그 좋은 뉴스가 좀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 그 두나무 관련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두나무 뉴스가,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조금 개별적인 그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NFT 그 뉴스여서 그렇게 지금 뭐 빗썸이 인수된다라는 것처럼 좀 자극적인 내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NFT 합작법인 레벨스라는 걸 설립을 해서 미국 LA에 세우고, 두나무가 글로벌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업을 진출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좀 NFT가 아무래도 잘 돼야지 좀 우리기술 투자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뉴스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이 대부분 폭염특보로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지금 날씨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보면은 지금 이번 주에 33도, 34도 이렇게 계속해서 높은 기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뭐 전력 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습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온도가 높으면서도 쪄지는 기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에어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전력 수요 부족하다고 전기 관련주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 수혜주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름철 수혜주 잘 보셔야 된다. 개별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적 발표, 그리고 기준금리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게 여름철 수혜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또 당연하게도 원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원전 관련주도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3년 만에 수조원에 대한 수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을 계약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집트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수원이 지금 이끌고 있는 거고, 이르면 8월 중순에 계약 체결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8월 달에 원전 일정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 이 내용이고요.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입이 아프게 말씀드렸던 그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된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우디가 1300조 들여서 사막에 거울 도시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건축물 폭만 120km라고 합니다. 네옴시티에 이어서 지금 뭐 거울 도시라고 좀 내용이 나왔고요. 자금 조달도 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뉴스가 나왔고, 지금 이거는 좀 약간 뜬구름이지 않나 좀 싶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돈의 규모라든지 새로운 뉴스로서 그 네옴시티 이후로 그 다음 타자로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뉴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서는 히림이 좀 대장이고요. 히림이 어제 음봉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이 상승 추세, 이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에서 일단은 그 공략을 해 나가는 것이고, 상승 요런 구간들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박스권 어제 음봉이 나오더라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폭을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구간들에서는 좀 박스권 흐름들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추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이 발생이 한다라고 하면은 고점을 뚫을 때마다 조금씩 그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현금 비중을 또 챙겨 나갈 수 있는 흐름들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름철 수혜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파세코라는 종목도 있겠고, 창문형 에어컨이죠. 그리고 SCD라는 종목, 그 에어컨 냉매 밸브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종목 모두 지금 거래량 동반해서 21선 위로 올라온 상황이라 다시 한번 이 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 힘들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에 빵빵빵 올라와 줄 수 있는 흐름들, 이번 주 내로 연속적으로 요때 올라갔던 것처럼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수혜주로 한다라고 하면은 또 전기 관련주가 있겠죠. 계룡전기라는 종목이, 재룡전기고요. 재룡전기라는 종목이 요때부터 좀 전달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미국의 변압기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고, 변압기 미국에서 부족한 그 상황이고, 폭염 때문에 지금 전력 부족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주가 그 시장 흐름과 별개로 굉장히 큰 폭으로 잘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기 관련주로 다가가면은 또 일진전기라는 종목이 저희가 그 트래킹 하던 종목이었죠.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전기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 전고점을 한번 뚫고 나서 또 이렇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이 발생을 했고, 21선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조금 소폭 증가를 하면서 올라와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에어컨 사용량 증가하게 되면 온도가 계속 높으니까 증가하게 되면은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라든가 뭐 광명전기도 있는데, 광명전기는 조금은 악재가 있는 종목이어서 재룡전기, 일진전기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 피코그램, 어제 음봉 크게 나왔고, 우진은 지금 21선 위에서 그냥 그 박스권 흐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신기계는 좀 약하고요. 우리기술도 좀 약하고, 우진이 좀 강한 편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르비텍이라는 종목도 여기 위에서 그냥 박스권 흐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들어왔던 거 아직 빠진 게 아니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지, 오전장에 거래량 증가하고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 싶으면은 매수세에 동참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오늘 또 한수원 관련해서 이집트 원전 수출된 뉴스 나왔으니까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우진도 마찬가지고 8월달까지 이 조정세 안에서 모아가서 이 전고점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너지 관련주 GSE 가스 관련주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 GSE도 일단은 21선 위에서 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쨌든 이 5,500원을 한번 뚫어줘야지 한번 이 밑에 있는 매물들은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매도세 나올 것들은 이미 1차적으로 다 나왔구나,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6,000원, 6,500원까지 열립니다. 그러면은 종가상으로 5,500원에 그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다가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오일 관련주라고 하면 뭐 한국석유라든가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은 좀 약하고요. 가스가 좀 더 좋네요. 그리고 SH 에너지 화학, 이런 종목들도 조금은 가스들보다는 오일은 좀 약한 상황이고, 가스 관련주 본다라고 하면 GSE, 그리고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GSE가 가장 흐름이 좋네요. 그리고 SK가스, 인천가스공사, 인천도시가스, 그리고 가스공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한국가스공사, 네, 이런 종목도 좀 약하네요. GSE가 가장 대장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종가상으로 5,500원에 안착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맥락 살펴드리면은 요거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은 일단 다 팔았구나.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기대 심리가 생길 수 있고, 겨울철에 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지금 그 원자재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에버다임이라든가 SY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어제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그 곡물 수출 합의했을 때는 이렇게 양봉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만은, 미사일을 쏘자마자 그 기대감이 꺾여서 음봉으로 좀 나왔고요. 음봉이 좀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여기서 올려 쳐줄 때 그 재건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근데 조금은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편이 있어서 빠르게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빠르게 올라가 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어쨌든 음봉 자체는 나온 것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은, 거래량 실리지 않은 거, 그리고 미사일 쏘고 나서 다시 한번 러시아가 그 입장 표명을 한 것, 곡물 수출에 대한 것은 문제 없다라고 입장 표명을 한 것이 다시 올라와 줄 수 있는 흐름들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애플카 관련주, 인포뱅크라는 종목이고요. 자율주행 관련주고, 어제 좀 윗꼬리를 한번 살짝 달았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21선 위에서 거래량 한번 동반한 거고, 금요일 날 애플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목표가라고 하면은 121선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고, 일단 61선은 한번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 매물 때까지는 뭐 매물 소화하는데 뭐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때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휴마시스 진단키트부터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은 꼬리를 한번 달아주는 모습, 오늘 9만 명 이상 확진자 나올 거라는 모습, 박스권 내에서 여기서 양봉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까지 박스권 흐름으로 양봉으로 올라와 줄 수 있는 흐름들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고, 진단키트 관련주로서는 뭐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미코바이오메드가 원숭이 두창 관련주랑 같이 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로 보시면 되시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 미코바이오메드는 이때부터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부터 트래킹을 해나갔던 종목이고, 이때부터 좀 끌고 오셨던 분들 계시다라고 하면은 수익 실현 축하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매트릭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 차백신바이오, 얼마 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트래킹 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들은 다 아실 거예요. 블루베리 NFT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미코바이오메드가 대장입니다. 대장이 덜 빠지고 더 갑니다. 더 가고 덜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대장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진단키트도 대장은 휴마시스니까 휴마시스고,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구간마다 대장이 살짝씩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더 가고 덜 빠진다, 더 가고 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휴마시스가 대장입니다. 일단은 그 실적 자체로 보시면은 대장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오전장에 좀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매수세에 잘 들어온다 싶으면은 매수 동참하셔서 2%든 5%든 10%든 쌓아 나가실 수 있는 매매 접근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박스권 장세에서 좀 지루하시고 매매하시는데 답답함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심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돈의 흐름을 읽는 매매 스마트 A 기법 강의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심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좋은 만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고, 내일 오전에 또 뉴스 종합해서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들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